여러분, 국민연금 고지서 받아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이게 과연 충분할까? 언제부터 받는 게 맞을까? 대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하고 미뤄둡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택은 미루는 순간에도 이미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은 누구를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르고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 63세. 퇴직 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이라도 빨리 받아야겠다.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마음이 달라집니다. 병원비 걱정, 생활비 부담, 심리적 안정. 김 씨는 말합니다. 늦게 받다가 못 받으면 어쩌나 했어요. 이 선택 그 자체로는 절대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박 씨는 반대였습니다. 지금은 버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더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외롭습니다. 주변의 말, 건강에 대한 불안, 내가 바보인가? 라는 생각. 그럼에도 박 씨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감정을 내려놓고 숫자만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 월 10,000원, 연기 수령 월 10,000원. 처음엔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평생 총 수령액 차이 약 3천만 원 이상.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분은 빨리 받는 선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거의 없는 분,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큰 분, 심리적 안정이 더 중요한 분. 이런 분은 늦게 받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원이 있는 분, 건강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분, 장수 가능성을 고려하는 분. 선택의 기준은 숫자보다 삶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안전망이고 누군가에게는 노후의 버팀목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지 속의 선택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무조건 이득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경차 한 대값 날리는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연금은 무조건 늦게 받을수록 좋다. 오래 살면 이득이니까 연기해라. 그런데요, 제가 엑셀로 실제 숫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수백 명 상담 사례를 정리해보니까 이 공식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립니다. 잘못 선택하면요, 건보료 폭탄 맞고 현금 흐름 막혀서 60대 후반에 카드 돌려막기 하는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나는 당겨야 하는 사람인지 늦춰야 하는 사람인지 깔끔하게 종결 지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먼저 핵심 오해부터 정리하죠. 오해 1. 늦게 받으면 총액이 더 많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민연금 구조를 보면 1년 늦출 때마다 약 7.2% 증액. 대신 그동안 1원도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금을 투자 상품처럼만 보면 착각이 생깁니다. 연금은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현금 흐름 게임입니다. 오해 2. 나는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연기. 이건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나오고 내가 아프거나 의료비가 몰릴 때 그때 필요한 게 지금 돈이지 80세 연금 증액분이 아니거든요. 판단 기준 딱 3가지만 보세요. 이 영상에서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 1. 지금 내 통장에 연금 말고 돈이 있는가? 퇴직금, 개인연금, 월세, 배당 같은 현금 흐름. 이게 충분한 분은 연기 수령 검토 대상. 이게 부족한 분은 조기 수령이 오히려 방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요, 국민연금은 평생 나오는 현금 자동입금기거든요. 기준 2. 건보료 구조를 아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연금 늦게 받으면 소득 없는 무소득자로 몇 년 버티다가 연금 개시 순간 소득 급증. 그 결과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 실제 상담 사례 중에 연금 늦췄다가 월 8만 원 나오던 건보료가
월 28만 원으로 뛰신 분 계세요. 연금 증액분이 건보료로 세는 구조 생각보다 흔합니다. 기준 3. 손익분기 연령을 계산해봤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요, 조기수령 대 연기수령. 몇 살까지 사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이걸 계산 안 하고 그냥 늦게는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김씨 vs 이씨, 연금 가상 대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죠. 김씨 조기 수령. 63세부터 수령. 월 90만 원. 매년 꾸준히 받음. 1년에 약 1,080만 원. 10년이면 1억 800만 원. B씨 연기 수령. 68세부터 수령. 월 130만 원. 대신 5년 동안 영원. 1년에 약 1,560만 원. 승부의 분기점. 어씨는 63세에서 68세 동안 이미 치킨 1,000마리값 이상을 받아놨습니다. 이씨는 68세부터 추격 시작. 그 결과 손익분기점은 약 79세에서 80세. 핵심 질문.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80세까지 큰 병 없이 의료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잠깐이라도 망설여지면 조기 수령은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 3줄 요약. 1. 국민연금은 늦게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 아니다. 2. 핵심은 현금 흐름 건보료 손익분기 나이. 3. 조기 수령은 손해가 아니라 전략일 수 있다. 지금 당장 할 행동. 오늘 영상 끄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1. 예상 수령액 조회. 2. 조기 정상 연기 금액 메모. 3. 댓글에 63세, 65세, 68세 중 고민 중이라고 남기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케이스별로 딱 잘라서 해석해 드릴게요. 다음 편 예고 앤드 구독 유도. 다음 영상에서는요, 국민연금 받다가 건보료 폭탄 피하는 법. 이거 모르면 연금의 절반이 새어나갑니다. 구독, 알림 해두시면 노후 돈 새는 구멍 하나씩 막아드립니다. 혼자 사는 60대. 이제 보험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조곤조곤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이 좋다, 나쁘다 이런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나쁜 보험은 없으니까요. 다만 60대 혼자 사는 입장에서 제가 직접 겪어보고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도 보험을 참 오래 유지해 왔는데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보험이 지금 내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이 질문 하나가 제 노후 설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보험으로 말이죠. 자,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보험 다이어트 마이너스 내 삶의 계절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기.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자식들 다 키워서 독립시키고 나니 과거에 설계했던 보험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들었던 것들인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걸 농사에 비유하자면 작물은 바뀌었는데 비료는 예전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증권을 펴놓고 보장 범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지금 제 나이에 너무 과한 부분은 조금씩 덜어냈어요. 그랬더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생활비 흐름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해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계절에 맞게 한 번쯤 점검해 볼 만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을 현금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방법.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진지하게 보험 상품이나 연금 전환은 상품마다 다르고 조건도 모두 다릅니다. 저는 우연히 제 보험에 연금 전환 옵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생활비 보조 형태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투자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만들어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안심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본인이 가진 보험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약관을 한번 살펴보거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생존 근육 마이너스 간병과 의료. 혼자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걱정을 한 번쯤 합니다. 내가 갑자기 아플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제도를 먼저 살펴봤지요.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을 먼저 알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보험으로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더라고요. 혼자 있는 밤이 무섭지 않으려면 막연한 공포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약이 됩니다. 어떤 보장이 나에게 안전벨트가 되어줄지 정보 차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해요. 최종 결정은 본인의 목,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참 넘쳐나죠. 하지만 정보가 많을수록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도 있다, 이런 경험도 있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작용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지요. 최종 결정은 항상 여러분 본인의 몫입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은 내가 제일 잘 아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에 작은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